인지심리학에서 인간이 단기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? 많아봐야 7개에서 8개래요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하루에만 해야 될 일이 7개, 8개까지가 아니잖아요. 뭐 이메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팅도 해야 되죠.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죠. 이런 것들 일을 다 정리하다 보면은 진짜 수십 가지의 일을 하루에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머리로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기억의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7개, 8개. 넘어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들을 탈락시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실수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. 저는 이 해결책으로 생각 정리 스킬,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나 만다라트라는 도구를 사용해보자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어요. 가지치면서 생각의 지도,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이 바로 마인드맵이고, 만다라트는 가운데 중심에서 8가지 칸, 그리고 총 81가지의 칸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생각 정리인데요. 잘 보세요. 이 도구들은요, 전체상이 보여요. 생각의 전체상이 보이고요. 우리가 생각을 머리로만 할 때는 생각이 막 가지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. 떠올라요. 둥실둥실 떠다녀요. 그러다 사라져버리죠. 근데 마인드맵이나 만다라트나 이런 툴을 보시면 가운데 중심이 있고요. 주요 토픽으로 이젠 두 번째 가지가 있고, 하위 가지, 하위 토픽이 세부적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. 덩어리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.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청킹화가 되어 있는 정보들, 그러니까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정보들은, 묶여있는 정보들로 생각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무려 4배 가까지 이상 높아진대요. 저는 투두 리스트, 즉 해야 할 일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먼저 그려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통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종이를 펼칩니다. 그리고 투두 리스트라고 적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적죠.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. 뭐냐면은 그냥 해야 할 일들을 이메일 작성하기, 보고서, 그리고 미팅, 회의 준비하기, 프레젠테이션, 점심 식사 메뉴 고르기, 이거를 쭉 떠오르는 대로 다 나열만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요? 바로 액션에 들어가요.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지우기 바쁘죠.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안 보이죠. 그리고 누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담당자가 안 보이고요. 소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나눠보면은요, 업무는 업무끼리, 일상은 일상끼리, 학업은 학업끼리.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이제 마인드맵이나 혹은 마인드맵을 쓰지 않더라도 덩어리 짓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. 덩어리 짓는 연습, 마인드맵 정말 좋거든요. 가운데다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. 그리고 오전, 오후, 저녁으로 딱 나누세요. 업무를 적을 때에도 집중 업무와 비집중 업무 이렇게 나눠 보시는 거예요. 이메일을 함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관함 정리하는 걸 중요하지 않잖아요. 나중에 하는 겁니다. 그런 거. 점심 메뉴 고르는 거.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리로 하고 있으면 집중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. 뒤로 보내는 겁니다.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.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상사님께 제출해야 될 문서를 작성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집중 업무라고 분류를 해놓고 우선순위를 1번, 2번 이런 식으로 또 정해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문서 작성, 보고 준비하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문서 작성을 한다라고만 적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,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건지, 그죠? 그리고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는지, 또는 누구에게 도움받았으면 좋겠는지,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가령 회의라면 주체는 누구인지, 나는 여기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, 이런 것까지 가지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해야 할 일도 정리가 되고 구체화도 되고, 일을 생각을 할 때 구체화가 되니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는 1분 동안 마음 먹으면은 100개 이상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. 사기꾼 같나요? 어떤 주제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답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. 질문 던지는 게 되게 어려운데, 자, 팁을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고릴라 스페이스 공간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당장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돼. 근데 왜 생각이 안 나지? 여기서 커피를 한번 이렇게 더 맛있게 한번 팔아볼까? 혹은 여기 안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진행해볼까? 근데 왜 더 생각이 안 나지? 이렇게 생각이 막히거든요. 근데 왜 막히냐면은 지금 방금 보세요.
지금 커피를 더 맛있게 팔아야 돼.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만들어야 돼. 이거는 질문이에요, 답이에요? 답이잖아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답부터 떠올리려고 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중심 토픽에다가 고릴라 스페이스 사업 아이디어라고 딱 중심 토픽에 적어요.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질문 던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질문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주어, 육하 원칙, 동사예요. 이 공간은 주어죠. 육하 원칙, 무엇을 동사 팔까? 이 공간에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할까?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? 이 공간에서 언제부터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할까?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놓으면요. 그 다음부터는 답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포인트는 질문을 던질 때는 주어, 육하, 동사 순으로 던져라. 그리고 답을 할 때는 그냥 답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, 하나의 답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좋은 답을 찾아라. 네,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